도움과 부탁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람인가요? 자주 도와주지도 부탁하지도 않는 외로운 늑대형, 자주 부탁은 하지만 자주 도와주지는 않는 이기적인 테이커, 그와는 완전 반대로 자주 도와주지만 자주 부탁하지는 않는 매우 관대한 기버, 그리고 자주 도와달라고 하고 동시에 자주 부탁도 하는 기버 리퀘스터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작가님이 제공해주신 자가 검사표를 통해 매우 관대한 기버 유형으로 나왔는데요. 이 점은 저 자신도 인지하고 있는 저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자마자 골랐듯이 저는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는 ENFJ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짤도 있겠어요. 오늘의 짧은 리뷰는 웨인 베이커 작가님의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입니다. 요즘은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고 MZ세대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중심성인 만큼 외로운 늑대형을 지향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외로운 늑대형은 제일 지향해야 할 유형이라고 합니다. 부탁과 도움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굉장히 중요한 상호작용 수단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IDC는 포춘 500대 기업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직원으로 인해 연간 31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41조 원입니다. 41조 원. 여러분은 주변에서 도움을 잘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도움에 인색한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도움을 받는 사례의 90%가 부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주변에 나를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작가님은 이러한 생각을 반증하기 위해 한 강연을 끝내고 1350명의 관중을 데리고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관중을 작은 그룹들로 나누고 도움을 부탁하고 베푸는 시간을 가지게 한 다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 관중의 70%가 본인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진 능력이나 인맥 등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변에 나를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혹시 본인의 소심한 성격이나 남의 눈치가 보여서 부탁을 하고 싶음에도 못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대방이 도움을 청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 요청의 내면에 친화적 동기가 있다고 추론하고 내적 친밀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의 적절한 부탁은 오히려 자기가 할 일과 부족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님도 처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할 때 부탁과 도움이 활발하게 오고 가는 데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관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작가님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관대하다는 것을 아셨죠. 오히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탁의 가치를 깨달았고 남에게 도움을 청할 의지도 생겼다고 합시다. 하지만 망설여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지침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책 전반에 걸쳐서 설명하는 부탁은 어디까지나 의존적인 부탁이 아니라 자주적인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자주적인 부탁이란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내가 영상을 잘 편집하고 있는지 감을 잘 못 잡겠는데 피드백 좀 해줄 수 있어? 의 형식을 말하고, 의존적인 부탁은 나 유튜브 시작했는데 편집 못하겠으니까 편집 좀 해줘 의 형식을 말합니다. 본인의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탁은 괜찮지만 책임 없이 남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기버, 리퀘스터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모르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작가님은 오히려 받는 행위가 주는 행위보다 더 관대하다고 합니다. 별 이유 없이 남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고 감사히 받는 자세도 도움을 주는 행위와 똑같이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때 제대로 된 감사 인사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지요. 이 책에는 호혜의 고리라는 유형의 단체가 나옵니다. 호혜의 고리 단체는 그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형식을 가집니다. 제가 인지도 높은 유튜버였으면 이 영상에 그런 호혜의 고리를 만드는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댓글에다가 아무 유형의 부탁을 적어두고 그 댓글을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델렛을 달아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형식으로요. 제가 아직 인지도 낮은 유튜버여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나중에 인지도가 높아지면 꼭 실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짧은 리뷰 끝! 감사합니다.